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내용도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균형감 있는, 균형 있는. 그 균형의 반대는 뭘까요? 치우침, 불균형인데 이제 치우친 거, 편파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도 이제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나는 요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먹어요. 편식. 그거는 자기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만 좋으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섭취돼야 될 그 영양소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좋은 것만 자기가 좋은 것만 먹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싫어도 다른 걸 먹고.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밥 먹을 때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이 뭘까요? 밥에 뭐 넣는 것 중에 콩. 나는 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저는 모든 게 다 맛있어서 콩 넣은 게 너무 좋은데 애들 뭐 콩을 건져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맛있는 콩 놔줘. 그러니까 콩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콩은 단백질이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옛날에 고기를 누가 먹었어요? 고기 저도 뭐 내가 가만히 돌아봐도 대학 시절 같은 경우만 80년대까지도 우리 뭐 지금처럼 무슨 외식을 해 뭐가 있어 옛날에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일을 맞아가지고 국에다가 고깃국 끓여서 그게 고기지 지금처럼 무슨 야, 우리 저 고기 어디 가서 이렇게 고 먹으러 다녀보자는 거. 제가 저도 솔직히 대학생날 신촌에서 놀았어요. 근데 그런 거 거의 없었어. 그때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서 이제 과대표를 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연대예요, 연대. 대학생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그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한다. 요즘 같으면은 좋은 데 가기 우리 그때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좋은 거 80년대. 그런 시절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 고기가 어떤 지금은 고깃집이 옛날에는 콩이 그게 우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먹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이 균형이라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만약에 그러니까 몸도 튼튼해야 되지만 정신도 튼튼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은 안 그러지만 제가 볼 때 그 미국은요 교육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시켜요. 운동을. 근데 다 이유가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을 운동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키우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보면 이렇게 앞모습 뒤에는 동전의 뒷모습이 왜 운동을 많이 시키게 할까요? 건강을 강조할까? 의료비가 비싸. 의료비가 비싸요. 그래서 몸이 약하잖아요. 평생 병원 신세 져야 되는데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그 병원비를 감당을 못. 그러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병원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운동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은 반드시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운동 선수가 이제 운동을 잘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성적을 요구해. 성적. 걔가 아무리 농구고 잘해도 대학교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런 거 없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아니 우리도 옛날에 대학 저 연대 농구, 축구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느 고등학교 제일 잘하는 애 데리고 지금 가는데 미국 절대로 그렇게 못 뽑아요. 안 뽑아. 그러면 진짜 운동은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는 어디 가냐? 그럼 프로 스포츠 가요. 프로 경기. 프로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바로 뛸 수 있도록. 거긴 프로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반드시 공부와 이 운동을 병행.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도 운동선수 보면 고등학교 되면 학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수업 빼주고 그냥 가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죠. 근데 요즘은 아마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 균형인데, 성경도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혜도.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되면 광신도가 돼요. 이단이 되거나 광신도가 돼. 분별력이 없는. 믿음인데 가만히 보면은 하는 말이나 저거 하는 게 완전히 저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비정상이야. 저는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는 그 정도 믿음은 강조된 건 됐으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내용도 많다. 근데 이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또 있어요. 지혜도 우리가 지금 보는 잠언 그리고 욥기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 신명기의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 신명기의 지혜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바르게 살면 너는 잘 될 거야. 맞죠? 지혜는. 근데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는 좀 달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될 수가 있어. 네가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믿음 생활해도 너 망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구분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잠언의 지혜, 신명기의 지혜를 갖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맞아. 근데 그 뒷면은 몰라.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네가 바르게 안 살아서 그런 거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바르게 살면 다 부자 되고 행복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가 어렵고 고난 당하는 거는 네가 게으르거나 네가 모자라서 너 때문에 네가 죄 때문에 못 살게 된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이거든요. 그것도 치우친 거. 그것도 치우친 거. 오늘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잠언과 그리고 이 신명기적 어떤 지혜에 가까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균형 잡힌 욥기와 이 전도서도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떻게 보면 다 같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이거 오늘 뭐 전도서를 읽어보면 진짜 옛날에 뭐 대학 시절 같은 때 그냥 얘기해 인생무상의 인생무상. 지혜자가 되거나 우매자가 되는 게 결국은 다 똑같다. 공부 열심히 하거나 뭐 안 한 사람이나 뭐 공부 열심히 해도 근심만 많아지지.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뭐하러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혜를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전도서 또 욥기만을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볼 때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잠언을 생각을 해야 돼. 그 균형을 맞추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르대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하러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하는 거야? 이거 보고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 없고 믿음이 최고야. 처음 전제부터 그건 틀린 얘기고, 믿음과 지혜가 균형 있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 제일 큰 문제는요,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 광신도가 되는 그냥 미친 거지.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이 지혜도 이 잠언과 전도서의 이 균형이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는 잠언도 생각해. 오늘 본문에 그냥 인생상이야.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 근데 이게 균형 잡힌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최고야. 지혜자만 되면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로우니까 나는 최고야. 그런 사람에게는 네가 아무리 똑똑하게 그래도 네가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로워지면 대단할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면 그때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누가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일에 흥분할 때 워워 하는 좀 진정해. 지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 내가 지혜로만 지면 뭐 세상에서 뭐 다른 거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혜자 우매자가 같다는 거예요. 왜 같아요?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당연한 일이 같아.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가령 욥기를 보세요. 욥이 지혜로운 자야, 의인이야. 근데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잠언에 따르면 그런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지혜롭다 해가지고 그동안 잘 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생에 완전히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아닌 거예요. 공부해서 다 피고 그냥 뭐 안 하는 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같냐면 여기 이제 13절에 보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 또 죽음 앞에서. 아니 지혜롭다고 안 죽어요? 지혜로워도 죽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면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착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균형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정말 이렇게 흥분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제 가라앉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뒤에 보지만은 우리가 일이 잘 돼갈 때, 기쁠 때는 감사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쁜 일이나 권고한 거, 어려운 일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요 기쁜 일만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승승장구하면 자기가 그냥 신이 돼 신이. 아 갑자기 또 이 말이 들으니까 또 이게 듣는 게 이게 아는 게 병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 지금 대통령인데 얼마 전에 지금 그저께 그, 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대변인으로 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한 열흘인가 대변인을 하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나를 잘랐어? 보자. 이러고서 이제 엊그제 자기 뭐에다 쓴 게 요즘 방송됐어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평가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니까 얘기도 했겠지만
뭐라냐면 1시간을 얘기하면 59분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난 말 안 듣는데요? 다. 근데 요즘 보면은 6개월짜리가 걷는 줄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안아받아가 뭐예요? 완전 뒤통수 때리는데 그거 몰라. 제가 볼 때는 정말 쥐뿔도 몰라요. 우리가 서울대 법대나 검 근데 또 말하는 거 보면 다 한다는데 틀려. 제대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1시간을 얘기하는데 59분은 자기가 얘기해.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정말 안 들어. 근데 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늘이 내린 사람. 나 그 얘기 듣고 소름 끼쳤어. 그럼 기사 찾아봐. 난 하늘. 물론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자리는 하늘이 내린 자리가 맞아요. 맞지? 아무나 돼? 누가 되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뽕 맞았구나. 정치인들이요. 뽕 맞아요. 뽕. 시로뽕 맞듯이, 마약 맞듯이 이 권력에 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왕이 됐어. 난 정말 우리나라에 난 지금 여기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비난하려고 그저께 강릉에서 현무 터졌잖아요. 그게 지금 야 어떻게 미사일이 뒤로 가? 이 군인들 완전 개판이야 지금. 정신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 뒤로 가서 강릉에 지금 그게 현무가 터졌는데 다행히 그 터진 그 장소가 거기 군부대의 골프장 쪽에 떨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무 이거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무기라 해외 수출을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완전 불발탄돼 가지고 만약에 강릉 이 어디 도시 거기에는 화력 발전소가 있고 이 도시에 떨어졌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이번에 청문회 중에 묻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보고를 했냐?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어? 안 했어. 왜? 못한 거지. 난 이번에 청문회 난 진짜 이거 나라 망했다. 이거. 숙면을 방해할까 봐. 미쳤어? 그건 전쟁이에요. 자빠져 자느냐고 지금 그게 만약 민가에 떨어져 우리 대통령이 나는 술 마셨다고 생각해. 고래야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걸 말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얼마 전에 폭우가 날 때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그때 가만히 보면 그게 지금 나중에는 다 밝혀지는데 비난하려고 하는 게 좀 잘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대통령이 자기네 집에 가는 거기도 길이 막힐 수 없다는 거야 본래 물이. 근데 뺀 거야 거기. 왜냐면 대통령 갔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갈 때도 차는데 뭐 괜찮은 줄 그냥 차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 뭐가 거짓말이냐면 그 아파트에 마치 옛날에 청와대에 있는 것 같이 어떤 전국의 이런 모든 이런 그 비상 체계와 이게 다 거기 갖춰져 있대. 거짓말이에요. 왜? 그게 그런 장비가 어마어마한 공사해 본 적이 없어. 무슨 그게 뭐 TV 보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대통령도 쉬어야 되지 않냐. 퇴근을 할 자유가 있다. 낸시 펠로시가 왔잖아요. 미국의 2위. 그때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 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연극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대통령도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아니 휴가 누릴 권리가 있지. 근데 지금
손님이 오잖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보고 만나려고 졸졸 아주 창피해요. 근데 아예 왔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하고 동격이에요. 뭐 서열이. 미국은요 대통령보다 이 상하원이 더 커. 힘이 더 세. 그러면은 그 하원 의장 여러분 옛날에 보니 그 트럼프가 연설할 때 뒤에서 이 쫙쫙 연설문을 찢는 여자가 펠로시예요. 왔을 때 우리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우리가 찾아가서 굽신굽신하면서 1,400억 그 주면서까지도 만나야 되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 정치인이 왔는데 그러면 휴가 잠시 보유하고 가서 만나면 무슨 뭐 몇 시간이면 되는 거 그거를 대통령이 휴가를 즐길 거야. 심하다. 심하다. 나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나는 진짜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못. 그리고 관심이 없어. 왜냐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아까 그 어린이집 같은 데 갔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 비서들이 이번에 어디를 갑니다. 거기서 아들이 뭐 하는데 그래서 하는 정보를 듣고 딱 가가지고 딱 오잖아. 그러면은 딱 가서 대통령답게 딱 하고서 이제 어린이와 관계된 이 복지 정책을 딱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이 이럴 거니 가가 안아바자가 뭐예요? 또 아는 체는 더럽게 해. 애들이 2살 때 영세부터 애들이 어려서부터 나오는 이런 데 다니네. 근데 애들이 6개월이면 걸으니까 애들이 6개월이면 걸어요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6개월이면 걸으니까 애들이 6개월이면 걷는 줄 알아. 그 집에 토리 개새끼 같이 걸어요 그러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59번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정말 저는 우리 그 지도자는 응?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근데 나는 그런 건 몰라도 돼. 그건 몰라도 되는데 정말 대통령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 그래서 없어. 내가 볼 때 이번에 청문회 때 나오잖아. 왜 영국 가가지고 조문을 안 했냐 여왕. 그 조문 때문에 간다고. 왜 조문을 안 했냐. 왜 안 했다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밥 먹었대. 진짜 졸도하는 줄 알았어. 미안한 말이지만 밥 한 끼 안 처먹으면 안 돼? 그 비행기 가는 그 비행기 기름값이 8억이에요.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다 가서 조문하는데 말로는 이거 밥 먹느냐고 안 갔대.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돼? 정말 왜 그래? 지지율 폭락하는데 본인이야 뭐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나라가 망조가 되고 강릉에서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만약 그 민가에 떨어졌어도 난 진짜 민가에 때려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벌써 이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주무시는 동안에는 이거 깨우면 안 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가장 원인이 뭐죠?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뭐 했냐? 수고했어. 만약에 이번에 그 포탄이 정말 강릉 시민들에 떨어져 한 사람이라도 죽었는데 대통령을 못 깨웠어. 똑같은 일이 된 거예요. 못 깨웠다는 거야? 그 박근혜 대통령 45년 때린 사람이 윤석열이야. 뭐 달라? 근데 자기도 나중에 45년 형 받을 거야.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밥 먹느냐고 조문에 안 갔다는 게 말을 이게 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금 침해 외국 기자들이 지금 난리예요. 대한민국의 예? 그 언론 탄압한다. 독재 국가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제가 조선의 왕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정말 야, 그 인생에 뭔 재미가 있을까? 그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얘기를 해도 돼. 내가 그렇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말 저녁 11시에 잘 동안에 내가 이 나이에 왕인데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그 아침 공부, 점심 공부, 저녁 공부 아예 그 야간 10시에도 자기 전에 10시부터 11시 자기 전에 상소문 읽고 그랬는데 그냥 신하들은 그러고 백성들은 뭐라 그럴 때 진짜 인생 무상이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게 조선의 왕들은 해도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내가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했으니까 내가 아는 거 다 알아. 우리나 모르면서 그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장관들 비서들을 잘 써서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는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지가 다 지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라가 좀 엉망이에요, 엉망.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지금 거의 1조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400몇 1조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 또 이제 세종에다 또 짓는다고 4,500억 들여. 아니 세종에다 할 거면 너가 왜 해, 지금? 돈이 그래가지고 그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내 엄마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복지 예산을 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 인큐베이터들 다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담이 커가니까 정부에서 그동안에 많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돼서 어떤 엄마가 자기가 자기 아들이 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열흘 동안 이제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가 나오냐니까 4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정부에서 보조가 돼서 정작 낸 돈은 50만 원.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 돈을 절반을 딱 지금 없앴어요. 어? 거의 한 50% 삭감. 노인들도 마찬가지야. 노인들 어디 휴지 줍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에게 조금 자기 일거리 좀 하면서 한 2, 30만 원 이렇게 하면 자기 용돈도 되고 나라에서 받는 돈 있고 그러면 노인들 그랬더니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거 없애고 노인들 저 회사 다녀. 좋은 일자리 줄게. 80 노인 보고 저기 삼성에 취직하라 그러면은 좋아서 가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삼성에 일하려면은 같은 소리예요. 그러고 있어요. 말하는 게 단순